certain I'm not playing again. So I've tried to make that clear, and I hate to continue to profess that because I've already told people that lots of times. But I'm looking forward to my broadcasting job at Fox next year. I'm looking forward to the opportunity ahead with the Raiders, and we're in the process of that, along with the other different things that I'm a part of professionally and in my personal life, just spending as much time with my kids as I can and seeing them grow up and support the different things that they have going on. And that's a very important job, and I take them all pretty seriously.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AFC 팀별 불안 요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ut my competitive edge, it comes from the fact that nothing was given to me, man. Yeah. Nothing. I had to go to junior college. I had nowhere else to go. Right. Like, and then when I got to Marquette, they was like, yo, you ain't gonna make it. So I was like, okay, I'm gonna show you. That's where it comes from. Like, I wasn't that good, so I know what the work can get you. So that's where my competitive edge comes from. Like, 불안 요소 시리즈 AFC 편 첫 번째 팀은 이스트 디비전의 뉴욕 제츠입니다. 뉴욕 제츠는 사실 너무나도 완벽한 팀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현재 지금 상황에서 가장 탤런트적으로 완성된 팀이 어딨냐라고 꼽는다면 보통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꼽는다든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주로 NFC의 팀들이 이 탤런트적으로 완성적이고 구멍이 없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AFC에는 물론 캔자스시티 칩스 우승팀이고 신시내티 벵갈스 조버로우 항상 대단하고 조시 알렌 버팔로 빌스 다 뛰어나지만, 단순히 탤런트적으로만 팀 구성을 살펴본다면 뉴욕 제츠만큼 현재 완벽한 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제츠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불안 요소는 사실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 뉴욕 제츠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설레발도 잘 떨고 뉴욕 미디어나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에런 로저스가 과연 이 뉴욕에서의 생활을 잘 즐길 수 있을지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까지 슈퍼볼 컨텐더다라고 확실하게 부를 수 없는 것이지, 단순히 팀 구성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이 팀은 진짜 구멍이 없어요. 굳이 이 시리즈를 위해서 저는 꼽는다면 엣지러셔를 꼽고 싶어요. 물론 타이트엔드, 오펜스에서 타이트엔드 포지션도 살짝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디펜스에서 엣지러셔, 칼 로슨, 이런 엣지러셔가 충분히 팀에 기여를 해주긴 했지만, 이 로버트 살라 감독의 디펜스에 있어서 닉 보사, 이러한 타입의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퀸앤 윌리엄스나 프랭클린 마이어스나 좋은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가득함으로써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잘 보충을 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이 양 태클과 1대1에서의 이 아웃사이드에서의 그런 프레셔를 가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뉴욕 제츠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리그 평균급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중요한 것은 역시 절메인 존슨이라는 1라운드 출신의 엣지러셔가 얼마나 성장을 거듭해서 팀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타이트엔드의 경우에는 사실 에런 로저스는 타이트엔드, 특히 작년까지 이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호흡을 맞추었던 말시디스 루이스와 같은 유형의 인라인 블러커로서 좀 더 피지컬함을 불러올 수 있고, 왜냐면 나다니엘 해켓 감독도 그랬고 에런 로저스도 작년까지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 와이드 존 타입의 이 모든 이 라인맨과 타이트엔드 6명이 한꺼번에 럼블락킹을 가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점을 활용하는 오펜스에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그런 오펜스가 올 시즌도 펼쳐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자면, 타이트엔드 쪽에서 타일러 크로포트나 그리고 좋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들이 패스캐쳐로서 좀 더
유능하지 이 인라인 블러커로서는 좀 부족한 선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루이스를 제츠가 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블러킹 능력이 좀 더 높은 타이트엔드가 오펜스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뉴욕 제츠는 현재 구멍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팀이 과연 이 슈퍼볼 하이프를 정말 이뤄낼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시즌이네요.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그리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저는 디퍼런스 메이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오펜스 사이드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러니까 로스터 전반적으로 뭐 구멍이라고 표현할 부분이 사실 없어요. 뭐 오라인 쪽이 뭐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빈약해 보이긴 하지만 뭐 패치의 코칭을 좀 기대를 해보자면 어쨌든 오라인도 작년 시즌보다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디펜스 쪽에는 사실상 뭐 구멍이라고 표현할 곳이 거의 없고 오펜스 쪽도 그냥 좋아 보여요. 이 로스터만 보면은 그냥 좋아 보입니다. 특히 리시버 쪽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이 리시버가 뭐 맥 존스를 잘 도와주지 못한다, 오펜스 스킴에도 잘 어울리지 못한다, 리시버들이 너무나도 느리고 뭐 잘 못한다,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오프 시즌에 주주 스미스 슈스터를 새롭게 영입하면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리시버의 그런 구색을 다 갖췄어요. 타이쿠안 썬튼, 이 굉장히 스피디한 타입의 리시버, 디반테 파커, 굉장히 피지컬한 원온원, 뭐 점프볼, 딥볼 타입의 리시버, 주주 스미스 슈스터, 뭐 박사우 타입의 뭐 야드 애프터 캐치 타입의 리시버, 뭐 켄드릭 본, 뭐 영리하고 또 스마트한 뭐 라우트 능력을 가진 그런 리시버, 모든 타입의 리시버를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넘버원 리시버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만약 클러치 상황에서 맥 존스의 공을 자신있게 잡아줄 수 있는 리시버를 꼽아라 한다면 굳이 떠오르는 리시버가 없다는 말이죠. 뭐 넘버1, 넘버2, 넘버3, 넘버4 모든 리시버진이 현재 꽉 차있긴 하지만 과연 이 중에서 오펜스 쪽에서 맥 존스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결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메이커가 있냐라고 평가를 하자면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타이트엔드도 헌터 헨리나 마이크 게시키나 분명히 준수한 선수들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뭐 뉴욕 제츠의 뭐 게런 윌슨 또는 뭐 브리스 홀 그리고 뭐 버팔로 빌스의 스테판 닉스 뭐 이러한 선수들이 뉴잉글랜드에도 있느냐라고 평가를 하자면 거기에 있어서 이 팀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뜻이죠. 결국 오펜스에서의 디퍼런스 메이커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패치는 이 오펜스 쪽에서 뭐 클러치 상황에 간다든지 이러면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작년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 새로운 빌 오브라이언 코치의 부임과 함께 이 패치의 오펜스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물론 이러한 것을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긴 하지만 어쨌든 빌 오브라이언의 뭐 엘라바마에서의 그런 오펜스도 결국 매치업 위주의 그런 오펜스를 펼친 상황을 봤을 때 뉴잉글랜드의 리시버들이 과연 이러한 매치업 상황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런닝백이나 리시버나 뭐 타이트나 모든 전체적인 면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또 클러치 상황에서 구세주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펜스에서의 플레이메이커가 확실하게 시급한 뉴잉글랜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의 불안 요소, 저는 오펜시브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마이애미 돌핀스도 뭐 팀 내 다른 디비전 라이벌들인 뭐 패츠나 제츠와 마찬가지로 그냥 로스터가 굉장히 안정적인 팀이에요. 사실 AFC 이스트의 대부분의 이 팀들이 로스터 상으로 거의 완벽한 팀들이 많습니다. 뭐 버팔로 빌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부분이 완벽하게 구멍이다 라고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네 팀 모두 좋은 팀을 만들었어요. 뭐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캔자스 시티나 뭐 다른 신시내티나 뭐 이러한 팀들도 확실한 구멍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AFC 이스트의 팀들은 분명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런 탄탄한 팀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핀스는 저는 뭐 디펜스에서 특히 이번 오프시즌에 많은 노력을 했고, 반면에 이번 오프시즌에 오펜스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오펜시브 라인이 일단 가장 큰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투아라는 주전 쿼터백이 매 경기 부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저리 프론으로 현재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또 뭐 뇌진탕을 또 당하면은 뭐 은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루머까지 들리는 상황 속에서 돌핀스의 앞으로의 프랜차이즈의 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투아, 그리고 투아를 지킬 수 있는 탄탄한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돌핀스의 오펜시브 라인은 현재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뭐 레프트 태클인 테런 암스테드가 나오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이 선수도 뭐 어쨌든 부상을 몇 시즌 달고 사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라이트 태클인 어스틴 잭슨이 뭐 부상을 잘 당하고, 또 이 실력에 있어서도 조금은 의문을 매 시즌 받는 상황이고, 뭐 레프트 가드인 이 리암 아이켄버그라는 이 선수도 결국 제대로 프리시즌에 뛰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뉴잉글랜드 출신의 아이자와 윈이라는 이 스윙 가드, 스윙 태클을 데려옴으로써 안전한 백업을 마련한 것은 좋지만, 주전의 레벨에서 이 어스틴 잭슨과 아이켄버그가 과연 투아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에요. 투아와 이 맥다니엘 감독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퀵 게임을 보여줬습니다. 빠른 패스 게임, 빠른 뭐 숏 패스 게임,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투아라는 쿼터백이 더욱더 성장하고 리그의 탑 쿼터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투아 스스로 디펜스를 분석하고 해부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포켓에서의 공을 던지는 시간이 뭐 지금까지 너무 빨랐지만, 왜냐면 이미 프리스냅 상황에서 그런 프로세싱이 다 끝날 수 있는 오펜스 스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RPO 같은. 그런데 어쨌든 이 선수도 더욱더 포켓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본인 스스로 디펜스에 대응하는 플레이들을 펼쳐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돌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투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지. 현재 투아는 뭐 상대 수비수가 살짝이라도 스치고 뭐 태클을 걸어도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투아를 뭐 뇌진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빨리 보냈으면 안 된다, 경기를 뛰게 만들었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올 시즌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핀스에게 있어서 이 투아에게 완벽한 포켓을 선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AFC 이스트의 우승팀이었죠. 바로 버팔로 빌스인데요. 버팔로 빌스도 뭐 팀 내 디비전 다른 팀들과 마찬가지로 로스터상 그냥 확실한 구멍은 없습니다. 구멍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 빈틈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힘들어요. 그만큼 무언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디펜스에서는 코너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트레데비어스 화이트, 이 프로볼 올 프로급 이 코너백이 부상 회복한 이후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분명히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물론 이번 오프 시즌에 회복을 더욱더 온전히 하고 뭐 경기 감각을 익히면서 올 시즌 새롭게 뭐 부활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이도 이제 좀 노장의 베테랑으로 접어드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더해서 카이르 일럼이라는 이 2년차의 코너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상황,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뭐 테런 존슨, 뭐 데인 잭슨, 이러한 뭐 슬락 코너백 타입의 선수들이 분명히 재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서 상대 넘버원 리시버를 마크할 수 있는 그러한 코너백이
버팔로 빌스에게 올 시즌 자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이 어떻게 변형을 갖출 것이냐, 이 레슬리 플레이저라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올 시즌을 쉬기로 결정을 한 상황 속에서 션 맥더머트 감독이 직접 본인이 뭐 디펜스 플레이 콜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디펜스의 변화 속에서 과연 버팔로 빌스의 디펜스가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수 있을까? 기존의 버팔로 빌스는 결국 이 스플릿 세이프티, 그 두 명의 올프로 세이프티였죠. 조던 포이어와 이 마이카 하이드라는 세이프티를 시종일관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치게 하면서 어쨌든 코너백들의 부담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뭐 새롭게 변하는 디펜스가 뭐 더 많은 뭐 맨 커버리지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더 많은 뭐 세이프티 로테이팅을 통해서 뭐 코너백을 뭐 1대 상황에 많이 둔다든지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면 어쨌든 코너백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늘어날 텐데, 그러한 부분을 과연 션 맥더머트 감독이 어떻게 뭐 충족을 시킬 것이고 또 어떻게 스킴을 이어갈 것인지, 그냥 뭐 레슬리 플레이저 타입의 디펜스를 올 시즌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빌스의 현재 코너백진은 분명히 확실하게 자신 있다라고 평가하기엔 힘들 것 같아요. 또 저는 또 오펜스 쪽에서도 리시버 쪽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 리시버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이트엔드를 뽑은 것은 사실이에요. 달튼 킹케이드와 뭐 더슨 넉스나 두 타이트엔드 모두 타이트엔드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좀 더 리시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선수들인데, 물론 우리 팀이 뭐 12 퍼스널, 13 퍼스널 더욱더 런 게임을 잘하고 이런 것을 뭐 추구할 것이다 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결국 버팔로 빌스의 아이덴티티는 그동안 11 퍼스널이었잖아요. 뭐 10 퍼스널도 자주 사용을 했을 정도로 리시버진에 있어서 좀 다양한 타입의 리시버, 뭐 바디 타입들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왜냐면 작년 시즌 조시 알렌은 이 레드존에서만 계속해서 인터셉션을 벌였어요. 레드존에서 굉장히 작고 스피디한 타입의 리시버들을 상대로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그렇다면 리시버 포지션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보유함으로써 뭐 타이트엔드를 강화한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꾀하는 것도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AFC 노스 디비전의 첫 번째 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브라운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 현재는 저는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브라운스는 최근에 이 D라인 강화에 굉장히 이번 오프시즌에 힘을 썼습니다. 최근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이 바이킹스로부터 자데리우스 스미스라는 괜찮은 이 엣지러셔를 영입을 했어요. 그 결과로 뭐 마일스 게럿이 혼자 고군분투하고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 좀 뭐 부담을 덜 수 있는 영입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번 FA에서는 디펜시브 태클인 이 델빈 톰린슨에게 또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들은 선택을 했어요. 결국 디펜시브 라인에 어쨌든 이 프로볼급 선수들을 불러오면서 그동안 마일스 게럿 혼자서 이 고군분투하고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이 D라인이 올 시즌 새롭게 이 마일스 게럿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이 D라인의 힘을 통해서 이들의 뭐 코너백이나 이 세이프티들 또한 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여실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좋은 이 로스터를 구축을 했어요. 특히 이들은 어쨌든 이번 시즌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짐 슈왈츠라는 이 DC를 새롭게 영입을 했잖아요. 짐 슈왈츠 코치의 디펜스 철학, 원 갭 디펜스 다 아시잖아요. 결국 이 프론트 세븐의 모든 이들이 정해진 이 갭을 위해서 이 파워풀하고 피지컬한 싸움을 펼쳐야 하고 그 원온원 승리를 이겨내야만 이 디펜스의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물론 델빈 톰린슨이라는 이 디펜시브 태클을 영입한 것은 분명히 좋아요. 어쨌든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에 또 많은 돈을 쓰기도 했고 이 뭐 니즈와 뭐 밸류에 대해서 좋은 영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의 뎁스 차원에서 조금은 불안해 보여요. 어쨌든 브라운스라는 디펜스는 지난 몇 년 동안 뭐 마일스 게럿, 뭐
덴젤 워드 그리고 뭐 다른 이 프로볼급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시너지가 나지 않았던 것은 결국 런 디펜스였잖아요. 이들의 라인베커진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고, 그리고 이들의 특히 이 디펜시브 태클 뎁스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패스러쉬 오케이 마일스 게럴 혼자서 다 해요. 그렇지만 뭐 클라우니도 뭐 있었고 뭐 다 해요. 근데 결국 상대의 러싱 게임을 잘 막지 못하는 데 있어서 디펜스가 아무런 힘을 못 썼어요. 결국 이 런 디펜스 강화, 이 델빈 톰린슨을 통해서 이들은 무언가를 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뎁스 차원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세컨 레벨진에 있는 라인베커들 또한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런 디펜스를 과연 올 시즌 짐 슈왈츠 코치가 다시 한번 바꿔낼 수 있을지, 현재 불안한 뎁스로도 만약 런 디펜스를 잡을 수만 있다면 브라운스 디펜스는 어쩌면 뭐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만 보자면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뎁스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저는 이 오프볼 라인베커, 인사이드 라인베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스틸러스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팀이었죠. 뭐 브로더릭 존스라는 루키 태클, 뭐 조이 폴러라는 루키 코너백을 뽑으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들을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전체적인 오프시즌 무브들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이들의 디펜스가 살짝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들의 오펜스가 뭐 알렌 로빈슨 리시버도 영입하고 뭐 태클도 뽑고 또 어느 정도 강화를 한 것은 사실이에요. 결국 케니 피켓을 통한 뭐 프랜차이즈 재건, 이것이 어쩌면 올 시즌 큰 성장을 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펜스 쪽에서는 너무 TJ 왓 그리고 민카 피츠패트릭 그리고 뭐 캐메런 헤이워드 이러한 스타크 플레이어들의 너무나도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특히 코너백, 특히 라인베커 포지션에 있어서 너무나도 좀 안일하게 이번 오프시즌을 보낸 데 있는데요. 어쩌면 제가 그래도 코너백이 아닌 라인베커를 뽑은 이유는 어쩌면 코너백은 뭐 패트릭 피럴슨이 뭐 좋은 바이킹스에서의 시즌처럼 좋은 시즌을 혹시나 이어간다면, 그리고 뭐 조이 포로가 이 루키 코너백이 물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하지만 만약 뭐 이 존 커버리지 팀에서 좋은 단기간에 성장을 거둔다면 어쩌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라인베커 포지션은 기대할 구석이 좀 없다는 게 문제 같아요. 뭐 워싱턴 커맨더스에서 뛰었던 이 라인베커인 콜 홀콤, 이 선수를 영입하고 뭐 다른 명확한 뭐 주전감은 없다라고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콜 홀콤이라는 라인베커는 일단 워싱턴 커맨더스에서도 좀 커버리지 측면에서 많은 미흡함을 보였던 선수였어요. 이 워싱턴의 강력한 이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 속에서도 이 홀콤이라는 선수는 본인만의 플레이를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디비전 내 뭐 다른 타이트엔드 그리고 슬런 리시버들과의 이러한 매치업에서 1대1 매치업에서 부족한 커버리지 능력을 보이는 라인베커, 이 현재 이 AFC 노스 디비전 뭐 조 버로우가 있고 뭐 라마 잭슨이 있고, 라마 잭슨의 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타이트엔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뭐 신시내티 벵갈스도 이 슬랏 리시버 맨날 타일러 보이드 슬롯에 넣고 자말 체이스 또 슬롯으로 미스 매치업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어쩌면 뭐 아마리 쿠퍼를 다시 한번 슬롯으로 풀 기용하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즉 슬롯 커버리지 능력을 분명히 갖추어야 하는 이 포지션 속에서 스틸러스의 라인베커즈는 좀 그러한 측면에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또한 이 마일스 잭이라는 베테랑 라인베커, 또 뭐 티랄 에드먼즈라는 뭐 세이프티, 뭐 다임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가 팀을 떠나기도 했고요. 결국 뎁스 차원에서 뭐 세이프티 그리고 이 라인베커에서 확실하게 이 필드의 중앙에서 커버리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뭐 서브 패키지에서 뭐 이 키아누 닐이라는 이 다임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를 통해서 뭐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라인베커 뎁스만 보면은 사실 무언가를 기대하긴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에게 있어서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나 이러한 좀 아쉬움을 분명히 만들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입니다. 레이븐스의 오프시즌 과제, 매년 뭐 리시버 뽑아라, 뭐 이러한 오펜스 쪽에 치중되었던 그런 문제들, 이번 오프시즌에는 그래도 뭐 평가에 따라서, 개인적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OBJ를 영입을 했고, 뭐 넬슨 아골라를 영입을 했고, 또 뭐 라셔드 베이트먼, 그리고 제이 플라워스를 1라운드에서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았고, 오펜스의 강화에 대해서는 이 레이븐스와 팬분들은 분명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충분히 우리는 노력을 했다 라는 현재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 요소는 이번 시즌에는 오펜스가 아닌 저는 디펜스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디펜스에도 바로 엣지 러셔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이븐스의 작년 디펜스는 상당히 뭐 많은 뭐 변화라면 변화를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레이븐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마이크 맥도날드 이 코치가 새롭게 부임하면서 이 디펜스의 뭐 아이덴티티도 어느 정도 변화가 뭐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뭐 변화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스킴적인 변화는 있어도 결국 철학적인 변화는 뭐 별로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레이븐스는 본인들의 그런 디펜스의 철학적인 요소, 우리는 일반적인 뭐 4맨 러쉬 이러한 것이 아닌 이 4다운 프론트 이러한 전략이 아닌 뭐 5맨, 뭐 6맨, 뭐 제로 블리츠, 뭐 온갖 뭐 펑키한 블리츠, 뭐 심프레셔 컨셉들을 사용을 하면서 상대 쿼터백에게 혼란과 상대 오펜시브 라인에게 혼란을 주면서 뭐 간접적인 프레셔를 가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시즌에도 이는 별반 다를 바가 없었고요. 이 레이븐스는 결국 뭐 3명의 세이프티를 사용을 자주 하면서 뭐 니켈 패키지, 다인 패키지를 주로 사용하면서, 왜냐면 세컨더리 쪽에 강점이 있고 반면 프론트 7 쪽에는 분명히 부족한 그러한 뎁스를 가졌던 팀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들은 뭐 계속해서 블리츠, 심프레셔 이런 펑키한 움직임을 통해서 프레셔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스킴을 통한 프레셔의 전략은 한계를 맞이하는 경기가 분명히 찾아와요. 우리가 더 이상 변화구를 던질 수 없을 때 상대 타자와의 직구를 통한 이 정면 승부를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찾아와요. 모든 팀들이 다 찾아오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엣지 러셔를 원하는 것이고 최고의 패스 러셔를 원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스타급 플레이어가 본인의 연봉값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레이븐스는 현재 뭐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뭐 스타급의 선수가 현재 없죠. 뭐 디펜시브 태클 쪽에서는 그래도 뭐 좋은 뎁스를 뭐 베테랑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엣지 러셔 쪽에는 굉장히 젊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선수밖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뭐 오다페 오웨, 뭐 이러한 엣지 러셔, 데이비드 오자보, 뭐 이러한 좀 성장을 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확실한 결과물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물론 스킴 속에서 이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스킴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1대1 상황에서 정면 승부에서 과연 이들이 큰 것을 해줄 수 있을지, 신시내티 벵갈스, 피츠버그 스틸러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이들을 상대로 이들은 결국 디비전 내 승리를 항상 거두어야 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디비전이에요. 굉장히 빡세요. 그리고 뭐 AFC의 다른 팀들, 뭐 버팔로 빌스, 뭐 패트릭 마홈스, 저스틴 허버트, 이러한 쿼터백들을 결국 플레이오프나 뭐 정규 시즌에서나 매년 마주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쿼터백들을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결국 강력한 4맨 러쉬를 통한 투 하이 커버리지 전략이에요. 이 투 하이 커버리지 전략적인 면에서는 레이븐스는 분명히 잘해요. 2명의 뭐 세이프티인 이 마커스 윌리엄스와 그리고 척 클락을 통해서 작년 시즌까지 무언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카일 해밀턴이라는 뭐 한국계 이 세이프티는 주로 슬락 코너백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이 3명의 세이프티 전략이 올 시즌 뭐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확실한 엣지 러셔를 통해서 이 클러치 상황에서 이 4맨, 이 프런트만의 힘으로 프레셔를 유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레이븐스가 뭐 플레이오프나 또는 뭐 프라임타임 매치업에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비전 우승팀이었죠.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신시내티 벵갈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저는 세이프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시즌만 하더라도 뭐 벵갈스는 오프 시즌에서 뭐 오펜시브 라인 재건에 힘을 썼고, 그 결과 뭐 라이얼 콜린스나 뭐 다른 이 외부의 FA를 통해서 선수들이 영입을 했지만 결국 문제가 다시 나왔고, 이번 오프 시즌에도 뭐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이 캔자스 시티 칩스에서 방출된 이 올랜도 브라운이라는 태클을 다시 영입을 했어요. 결국 뭐 오펜시브 라인은 어쨌든 계속해서 좀 조버롤을 위해서 좀 손을 보려는 그런 투자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엿보이는 포지션이고, 그렇다면 이번 오프 시즌에 가장 그 전략이 약화된 포지션이 어디냐? 그것은 바로 세이프티라고 모두가 말할 것 같아요. 뭐 본 벨, 그리고 뭐 애틀란타 팔콘스로 이적한 제시 베이츠까지 이 주전 프리 세이프티와 뭐 스트롱 세이프티, 이 두 명의 선수가 모두 팀을 이적을 했습니다. 베테랑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적을 했고, 저는 이것이 좀 너무나도 좀 스무스하게 다들 이적을 해서 벵갈스가 또 다른 옵션을 분명히 뭐 가지고 있나, 또 대안을 가지고 있나 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역시 그냥 별다른 대안은 없고, 그냥 우리가 뽑은 이 드래프트의 선수들이 발전을 잘 해주겠지 라는 어느 정도의 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뭐 닉 스캇이라는 이 LA 램스 출신의 세이프티를 영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작년 시즌에 1라운드 출신인 이 덱스 힐이라는 세이프티가 현재 주전으로 뛸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뭐 이번 드래프트를 통해서 뭐 조던 베를이라는 뭐 루키 세이프티를 뽑기도 했고요. 아무튼 이 신시내티 벵갈스의 디펜스에서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뛰어난 세이프티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 팀의 디펜스에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이 세이프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A에서 이들을 쉽게 놔준 것이고요. 하지만 이 팀의 스킴에서 세이프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루 아나루머 코치는 결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투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이 두 명의 세이프티를 로테이팅하는 이 디펜스의 전략을 사용하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잘 사용하고요. 이 두 명의 세이프티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어느 방향, 어느 포지션, 어느 뎁스 모든 순간 속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이 로테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시내티 벵갈스는 굉장히 다양한 커버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인버티드 템파 2, 그리고 뭐 커버 2에서 뭐 커버 1으로 자주 바뀌고, 이러한 커버리지의 변화를 세이프티의 다재다능함을 통해서 이게 가능했던 것인데, 문제는 새롭게 이 영입하고 주전으로 뛸 이 세이프티들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느냐죠. 플레이의 레벨이 물론 딸리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그 롤이 가능하냐는 말과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잘할 필요가 없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현재 이 벵갈스의 세이프티들이 과연 그러한 역할들을 본인들의 작년 시즌 이 세이프티의 전임자들이 보여주었던 역할들을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신시내티 벵갈스도 매년 뭐 슈퍼볼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뭐 현재 조버로의 연봉이 최대한 싼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해서 슈퍼볼을 드러내야 하는데, 과연 이들의 디펜스가 작년 시즌을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작년 시즌에 이 신시내티 벵갈스 뭐 트레이 핸드릭슨, 뭐 DJ 리더, BJ 힐, 뭐 샘 허버드, 그리고 뭐 이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도 굉장한 수준이었고, 또 로건 윌슨, 절메인 프렛, 라인베커 듀오의 시너지도 굉장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코너백도 뭐 일라이 애플 이러한 선수들이 뭐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준수한 활약을 펼쳐 주었고요. 세이프티도 뭐 프로볼급, 제시 베이츠, 그리고 뭐 베테랑, 본벨 전부 다 좋은 선수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선수들의 전력 이탈을 통해서 디펜스의 이름값이 확실히 낮아졌는데, 과연 내년 시즌에 또다시 뭐 조시 알렌과 패트릭 마홈스를 뭐 만났을 때 과연 이들이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AFC 사우스 디비전 첫 번째 팀인 이 휴스턴 텍산스의 불안 요소는 바로
오프볼 라인베커입니다. 휴스턴 텍산스에 새롭게 부임한 이 디미코 라이언스. 이 디미코 라이언스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 덕택으로 뭐 많은 이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뭐 전 소속팀인 이 휴스턴 텍산스에서 이번 시즌 뭐 CJ 스트라우드 그리고 윌 앤더슨을 뭐 1라운드에서 뽑음으로써 이 팀 건설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이번 시즌 곧바로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디미코 라이언스는 결국 이 디펜스 코치입니다. 이 디펜스 코치라는 것은 그가 뭐 장기적으로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뭐 성공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감독이 얼마나 좋은 디펜스를 휴스턴 텍산스에서 만들어내느냐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너스의 팀에서 이 디미코 라이언스가 이끌었던 이 나이너스의 모습에서 휴스턴 텍산스의 디펜스가 과연 어떻게 뭐 건설이 될지 조금이라도 뭐 엿볼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뭐 나이너스의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큰 눈에 띄는 점, 뭐 강력한 뭐 디펜시브 라인, 뭐 닉 보사, 뭐 에릭 암스테드,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했고, 이를 통한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라든지 뭐 세이프티, 뭐 라인베커 너나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그냥 강력한 탤런트를 앞세워서 상대 오펜스를 뭐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디미코 라이언스는 그냥 일반적인 베이스 프론트를 선호했습니다. 뭐 다른 팀들처럼 뭐 다임 패키지 뭐 이러한 것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4-3, 4-5 그냥 이 두 개의 베이스 패키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상대의 뭐 오펜스가 뭐 리시버를 많이 사용하더라도 오케이 뭐 우리는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4-3 디펜스로 너는 리시버 많아도 상대가 가능해, 4-5 그냥 가능해. 왜 가능하냐, 결국 그 이유는 그 이면에는 결국 나이너스의 라인베커들이 커버리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일단 프레드 워너라는 라인베커는 뭐 브라이언 얼레커라는 다른 라인베커, 이 명예전당 라인베커가 생각날 정도로 엄청난 커버리지 능력을 가졌어요. 뭐 작년 와일드카드에서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에서 이 CD램이라는 이 넘버원 리시버를 슬롯에서 온전히 1대1로 커버가 가능함을 보여준 선수예요. 그냥 리시버도 아니고 넘버원 리시버를 1대1로 슬롯에서 커버가 가능하다. 그냥 사실 미친 수준이죠. 어쨌든 이 프레드 워너 그리고 디 그린로우 이러한 라인베커들의 커버리지 능력과 그리고 이 선수들을 단순히 커버리지 능력도 커버리지 능력이지만 뭐 런 디펜스 능력까지 런과 패스 모든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베이스 패키지를 고집할 수 있었어요. 결국 상대 오펜스는 디펜스의 이 퍼스널을 바꾸고 싶은데 너네 계속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나이너스는 가능해요. 계속 가능합니다. 그냥 본인들의 그냥 색깔을 지킬 수 있고 본인들의 최고의 선수들을 필드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라인베커들이 너무나도 뛰어냈기 때문에. 결국 이 디펜스의 원천에 있어서 이 라인베커들의 활약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휴스턴 텍산스에서도 이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어떠한 디펜스를 그리고 디펜스 건설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물론 D라인이 첫 번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윌 앤더슨을 뽑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다음 단계로 디펜스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캡틴의 역할이자 그리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감독과 그리고 디펜스 전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오프볼 라인베커가 이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에겐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로스터를 살펴봤을 때 뭐 휴스턴 텍산스의 라인베커진 뭐 코리 리들턴 그리고 크리스찬 컬시 뭐 작년 시즌 루키 뭐 크리스찬 해리스 뭐 이러한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 커버리지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는 이 라인베커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어쨌든 이 베테랑들이 좀 운동 능력을 현재 잃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 작년 시즌 루키 크리스찬 해리스는 분명히 커버리지의 강점을 가진 현재 라인베커의 모습을 작년 시즌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원하는 이 디펜스 건설에 있어서 이 현재의 오프볼 라인베커 뎁스로는 분명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콜츠의 불안 요소, 바로 이 세컨더리 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너백, 세이프티 너나 할 것 없이 주전으로 예측되는 자리들도 2년차 선수들, 이제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작년 시즌 드래프트 선수들이 많고, 또 올 시즌 루키 선수들이 현재 뎁스 상황으로 주전으로 좀 기대가 되는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인디애나 콜츠의 이 세컨더리 뎁스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 거스 브래들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의 디펜스에서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를 거치면서 현재 인디애나 이 콜츠까지 현재 건너온 이 거스 브래들리의 코치의 디펜스에서 이 세컨더리, 특히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은 그가 유일하게 건드리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애틀 시옥스, 잭슨빌 제규어스, 그리고 라스베가스, 인디애나 이렇게 거치면서 이 거스 브래들리라는 코치는 변화를 거부했던 코치입니다. 작년 시즌 피트 캐롤 감독이 본인이 이렇게 유행을 시켰던 이 시애틀 시옥스의 커버 3 스킴, 이것에서 벗어나서 빅 판지오 감독의 투 하이 커버리지 디펜스를 수용을 하고 더 많은 맨 커버리지를 수용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코치들이 어쨌든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 새로운 플레이 컨셉들을 차용을 하기도 하고 이 리그에 맞춰서 당연히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죠. 하지만 거스 브래들리라는 코치는 꾸준히 이 변화를 거부했던 코치 중에 한 명이에요. 본인만의 그런 디펜스 철학을 상황이 어떻든 유행이 어떻든 그냥 지키는 그런 코치 중에 한 명입니다. 결국 이 코치는 좋았던 시즌, 디펜스를 이끌면서 좋았던 시즌, 나빴던 시즌을 살펴보시면 결국 탤런트가 뛰어나면 좋은 시즌을 보이고 탤런트가 좋지 않으면 안 좋은 시즌을 보이는, 굉장히 그냥 리그 딱 평균 2하급의 코치입니다. 무언가 우리 팀의 탤런트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유형의 코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대신 선수들이 펼치기 쉬워하는 것 대신 간단해, 이러한 유형의 디펜스를 코칭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거스 브래들리 이 코치의 디펜스에서도 그나마 이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은 굉장히 로테이팅이 강하고 또 변화를 많이 주는, 그나마 거스 브래들리 코치가 유일하게 건드리는 포지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재다능하고 로테이팅이 가능하고 넓은 필드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또 런 디펜스 상황에서의 태클링 능력이 확실하고, 이러한 세이프티를 가진 상황 속에서 거스 브래들리 이 코치는 그나마 좋은 이 플레이들을 선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팀의 뎁스를 보면은 코너백도 너무 심각하고 케니 무어라는 이 슬락 코너백을 제외하자면 아웃사이드 코너백으로서 좀 너무나도 심각하고, 또 세이프티 포지션도 줄리안 블랙먼이라는 이 유망했던 이 세이프티가 작년 시즌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올 시즌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주전으로서 예상이 되는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뎁스가 얇아요. 뎁스가 얇고 이 선수들의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확실한 무언가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스 브래들리 코치의 그런 기조와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해 보자면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는 디펜시브 라인이 진짜 한 90%를 해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테네시 타이탄스의 불안 요소, 이건 너무나도 쉽죠. 바로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올 시즌 드래프트 이 1라운드 픽 휴스턴 텍산스의 선택은 바로 피터 스코란스키, 이 오펜시브 라인을 뽑는 거였는데요. 사실 타이탄스가 오라인맨을 뽑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했죠. 그만큼 이 팀의 오라인은 현재 그냥 리그 최하위
그냥 뎁스도 없고 탤런트도 없고 그냥 황폐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 오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1라운드 픽을 사용했지만 어쨌든 한 자리를 채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출신의 안드레 딜라드라는 이 태클을 데려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 자리, 두 자리 그냥 답이 없는 수준이에요. 현재 작년 시즌까지 팀의 주전이자 팀을 이끌었던 이 베테랑 네이트 데이비스, 벤 존스 모두 타 팀으로 이적을 했고 테일러 르완은 현재 거의 은퇴를 하기 직전인 상황이고 휴스턴 텍사스는 지난 몇 년간 이 데릭 헨리라는 이 슈퍼스타 러닝백을 앞세우면서 본인들의 이 강력한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한 이 런게임을 통한 오펜스를 통해서 많은 디비전 우승을 경험했고 또 플레이오프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기도 했던 팀입니다. 그런데 이 팀의 기조가 현재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기존의 본인들의 강력한 이 자산이자 팀의 핵심 포지션이었던 오펜시브 라인은 거의 황폐화가 되어서 다시 재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팀의 런닝백인 데릭 헨리는 이제 나이를 먹었고 또 부상의 가능성도 좀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컨셉들과 철학들을 이어가야 할까? 이러한 기로에 놓인 상황 속에서 타이탄스는 결국 리빌딩을 거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윌 레비스라는 쿼터백을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았고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가보자 라는 것이 현재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팀의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결국 오라인을 재건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비전 우승팀이었죠. 바로 잭슨빌 제규어스인데요. 제규어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가오는 시즌에서도 AFC 사우스 디비전의 우승팀으로 많이 꼽을 것 같고 또 발전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팀, 이러한 팀으로 많이 꼽힐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명확하죠. 바로 라이트 태클 자리예요. 작년까지 팀의 라이트 태클이었던 이 자완 테일러가 이번 FA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캔자스 시티 칩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 태클이라는 자리를 특히 프로볼 그리고 향후 올 프로까지 노릴 수 있는 이 자완 테일러라는 이 선수의 빈자리를 잭슨빌 제규어스는 오프시즌에 채우지를 못했어요. 프로볼급 이 태클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가지고 현재 뛰고 있는 팀의 쿼터백인 트레버 로렌스, 모빌리티에 있어서 그렇게 큰 강점을 가지지 않은 이 쿼터백에게 있어서 라이트 태클이 이 핵심 빈자리로 다가온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오펜시브 라인만 저는 안정적이게 된다면 트레버 로렌스가 올 시즌 MVP도 노릴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켈빈 리들리라는 리시버의 호흡, 이 시너지와 함께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는데 자완 테일러인 이 라이트 태클 자리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결국 이번 오프 시즌을 마감하게 된 채 이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너무나도 불안해 보입니다. 포켓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뛰어난 쿼터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모빌리티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자완 테일러의 빈자리는 저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런게임이나 트래비스 이티엔이라는 런닝백의 그런 활약,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 이것이 왜 더욱더 크게 다가오냐면 잭슨빌 제규어스는 이 타이트엔드인 에반 잉그램, 이 에반 잉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리시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에반 잉그램은 드래프트 당시에도 그랬지만 리시빙 타이트엔드로서 분류가 된 선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뉴욕에서는 잘 통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작년 시즌 이 잭슨빌에서 새롭게 반등을 하였고 트레버 로렌스와 이 패싱에서의 호흡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전통적인 타이트엔드, 이 블러킹 타이트엔드로서의 능력은 거의 그냥 없다고 보면 되는 수준이고 이 라이트 태클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넘버원 타이트엔드가 블락킹 능력이 전무한 타이트엔드다. 그렇다면 뭐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잭슨빌 제거스의 이 라이트 태클 자리, 과연 어떠한 선수가 새롭게 치고 나와서 뭐 해결사 역할을 해줄지, 그런 것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AFC 웨스트 팀의 첫 번째 팀, 바로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덴버 브론코스는 사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았던 팀이었어요. 작년 시즌 새로운 구단주, 새로운 감독, 새로운 쿼터백과 함께 야심차게 뭐 시즌을 다시 한번 출범을 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뭐 감독은 1년도 채 되지 않은 채 감독이 잘렸고, 또 러셀 윌슨이라는 이 쿼터백은 뭐 이제는 그냥 먹튀다, 이제 러셀 윌슨 이제 끝났다 라는 현재 평가를 받는 지금 순간까지 와버렸어요. 결국 구원투수로 이 션 페이튼 감독이라는 명장을 데려옴으로써 러셀 윌슨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던 러스로 돌아오게 만들자,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에게 뭐 전권을 주면서 이 덴버 브론코스의 프랜차이즈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현재 이러한 분위기입니다. 그 결과 이번 오프시즌, 특히 FA 시장에서 엄청난 공격적인 영입들을 했어요. 뭐 태클, 뭐 가드, 뭐 엣지러셔, 뭐 진짜 돈을 엄청나게 썼고, 이 션 페이튼 감독의 1년차 이 덴버 브론코스 프랜차이즈를 다시 한번 위닝 프랜차이즈로 만들려는 굉장한 노력을 선보인 이번 오프시즌이었습니다. 사실 오펜스 쪽에는 뭐 너무나도 많은 투자를 했고, 결국 오펜시브 라인 재건, 그리고 리시버를 결국 말이 많았지만 트레이드를 하지 않았고, 분명히 러스가 만약 폼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오펜스를 보여줄 것 같아요. 어쨌든 션 페이튼 감독이 너무나도 뭐 뛰어난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뭐 디펜스 쪽에서도 뭐 작년 시즌 뭐 좋은 시즌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이적을 했고, 그 결과 뭐 벤스 조셉 코치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감독이었던 조셉을 내쫓았던 브론코스는 코치로 데려오는 선택을 했어요. 뭐 서로 어쨌든 이해관계가 잘 맞아야지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덴버 브론코스는 벤스 조셉을 데려왔고, 그 결과 뭐 엣지러셔에 좀 더 투자를 보여주었고, 이 디펜스를 다시 한번 일으키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오펜스와 다르게 디펜스 쪽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들의 뭐 엣지러셔 라인, 뭐 랜디 그레고리가 과연 부상에서 온전히 회복이 가능할지, 정말 건강만 하다면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 중에 한 명인데 그것이 너무나도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잭 알렌이라는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 같이 이 호흡을 보내왔던 이 벤스 조셉의 이 플레이어, 과연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너무나도 뭐 오버페이로 현재로서는 보이는데 과연 그 값을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베런 브라우닝 이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가 과연 풀타임 이 패스러셔로 전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맞는 방향일지 올 시즌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덴버 브론코스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디펜스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단지 그것이 부상이니 뭐니 해서 제대로 확실한 결과물로 잘 나오지 않고 있고요. 한 가지 이런 디펜스에서 제가 불안 요소로 꼽는 것은 바로 이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뭐 디펜시브 태클입니다.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 벤스 조셉 코치가 활약을 했을 때도 이 프레셔적인 측면, 이 패스러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생산성이 뛰어난 코치였어요. 뭐 작년에는 진짜 고군분투했죠. 뭐 팀 탤런트가 너무나도 떨어지지만 뭐 각종 블리츠, 뭐 프레셔 스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런 디펜스에 있어서는 항상 매년 아쉬움을 보였어요. 이들의 라인베커, 그리고 뭐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 모두 이 런 디펜스적인 측면에서는 벤스 조셉 감독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현재 덴버 브론코스의 이 디펜시브 태클 뎁스도 살펴보시면 그동안 팀을 지켜주었고 우리가 알던 선수들이 모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결국 현재 뎁스로서 벤스 조셉 이 코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이 팀의 런 디펜스가 잘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션 페이튼 감독이 원하는 타입의 이 게임 매니지먼트 방향성,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상대의 런 디펜스를 억제하고
본인들이 게임을 잘 매니지먼트하는 러스를 우리가 작년 시즌에 목격을 했었죠. 러스는 뭐 폭발적인 득점력 뭐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기보다는 피트 캐롤 감독이 시애틀 시옥스에서 원했던 것처럼 그냥 뭐 때때로 런더볼 위주의 오펜스를 펼쳐주면서 뭐 플레이 액션에서 좀 좋은 패스들 보이고 이 게임 매니지먼트 타입의 쿼터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이 션 페이튼 감독은 원할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우리 팀의 런 디펜스가 일단 좋아야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덴버 브론코스는 분명 이번 시즌 이 런 디펜스에 대한 불안함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레이더스의 가장 큰 불안 요소, 이건 코너백이죠. 코너백의 그냥 뎁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뭐 네이트 업스, 뭐 데이비드 롱, 듀크 셸리, 뭐 아밍 로버트슨, 그냥 현저하게 그냥 네임밸류가 다 떨어지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 맥스 크로스비, 뭐 챈들러 존스, 이들의 패스러셔들이 제대로 뭐 잘 생산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냥 코너백들은 그냥 계속해서 패스를 헌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쿼터백들, 패트릭 마홈스, 저스틴 허버트, 이러한 쿼터백들을 상대로 과연 이들의 코너백들이 이 커버리지를 완벽히 펼쳐질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이 뭐 블로운 커버리지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레이더스의 디펜스 올 시즌도 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맥스 크로스비 혼자 뭐 고군분투하고 뭐 넓은 긴 팔로 막 허우적 거리지만 결국 상대에게 번번이 터치다운을 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LA 차저스입니다. LA 차저스의 불안 요소, 저는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LA 차저스 그리고 이 감독인 브랜든 스테일리의 디펜스는 때때로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작년 시즌에도 후반기에 이 브랜든 스테일리 코치 감독이 과감하게 커버 원, 뭐 맨 커버리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에 따라서 좋은 그런 생산성을 보인 경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디펜스의 생산성 그리고 재작년 시즌부터 이어지는 문제들은 단 하나였어요. 런 디펜스. 런 디펜스를 LA 차저스는 그냥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막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얼마나 뛰어난 뭐 클리오 맥, 뭐 더윈 제임스, 뭐 이런 슈퍼스타 선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디펜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이 원하는 뭐 투 하이 커버리지, 뭐 빅 판지오 디펜스 스킴, 뭐 5&1, 6&1 프론트, 이러한 것들은 결국 상대에게 있어서 뭐 패스를 먼저 막고 런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LA 램스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뭐 또 다른 빅판조의 제자들이 다른 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상대에게 런을 강요하면서 우리는 런 디펜스가 구조적으로 약한 현재 포메이션이야, 너 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 디펜스에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LA 차저스는 오케이 너네 런해, 우리 자신 있어, 근데 못 막아요. 런을 강요하면서 런을 못 막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매년 매 시즌 이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이 차저스에서 보여주고 있고 결국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죠. 이 뛰어난 디펜시브 태클이 없고 그리고 뛰어난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가 없고 하이브리드 타입의 라인베커가 없고 물론 이번 오프 시즌에 이 베테랑 라인베커들을 LA 차저스는 영입을 했어요. 뭐 에릭 캔드리스를 영입했고 또 뭐 작년에는 카일 벤노이라는 이 베테랑 라인베커를 시즌 중에 또 주워 오기도 했고요. 카일 벤노이는 시즌 전에 영입을 했죠. 아무튼 이 베테랑 라인베커들을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특별한 런 디펜스의 능력을 가진 이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시즌에도 이 팀의 문제는 이어졌었고 결국 저는 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 라인베커를 찾지 못한다. 이 하이브리드 타입의 특히 런 디펜스에 있어서 더욱더 큰 강점을 가진 이 라인베커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가장 쉬운 게 사실 디펜시브 태클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올 시즌 시장에 많은 선수들이 풀렸었고, 단순히 뭐 투갭, 뭐 세바스찬 조셉데이 같은 이 노스태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에런 도널드의 역할을 펼쳐줄 이 뭐 3 테크닉 타입의 뭐 디펜시브 태클이 나온다면 그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런 디펜스 강화에 있어서 어떻게든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대로 또 시즌에 진입한다면 차저스는 또 한번 런 디펜스에 있어서 조금 다른 팀들에게 많은 야드 허용을 해주지 않을까 싶고, 이번 시즌에 어떻게든 이 브랜든 스테일 감독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감독입니다.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뭐 본인의 디펜스가 뭐 리그 최고의 수준이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오펜스의 뭐 캐리를 받아서 팀 전체가 뭐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거둔다든지 이러한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도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나는 그냥 내 철학을 계속 이어갈 거야, 내가 오라, 약간 이러한 방식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실수를 인정을 하고 무언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맞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이 팀의 런 디펜스, 이 디펜시브 태클, 또 뭐 라인베커 과연 어떻게 이 불안 요소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시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팀입니다. 바로 캔자스 시티 칩스, 이제 우승팀인데요. 이 슈퍼볼 디펜딩 챔피언에게도 분명히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안 요소 레프트 태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는 이번 오프시즌 뭐 시작되자마자 이 자완 테일러라는 이 잭슨빌 제기어스 출신의 라이트 태클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입을 했어요. 뭐 연간 20밀리언 달러에 육박하는 계약을 주었는데, 모두가 그 계약금을 보고 이것은 라이트 태클 계약이 아닌 레프트 태클을 위한 계약이다, 계약 규모가 너무 크니까 다들 그런 생각을 했죠. 결국 칩스, 그리고 뭐 앤디 리드 감독이나 뭐 브렛 비치나 구단의 대표적인 뭐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시인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자완 테일러는 뭐 레프트 태클을 위한 뭐 어디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뭐 그런 뉘앙스를 풍겼죠. 그렇게 자완 테일러는 레프트 태클로 가나보다, 뭐 올랜도 브라운에 놔주고 그렇게 가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자완 테일러는 저번 주에 있었던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라이트 태클로 간다는 결정을 앤디 리드 감독이 했고, 레프트 태클은 그 전에 이 땜빵으로 이 템파베이 벅스 출신의 베테랑 레프트 태클은 도노반 스미스를 데려오면서 이 도노반 스미스가 레프트 태클을 맡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도노반 스미스라는 이 레프트 태클은 물론 재작년 시즌 이 템파베이 벅스에서 톰 브레디와 함께 우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뛰어난 레프트 태클이었어요. 그냥 뭐 프로볼에도 뭐 들만한 그 올프로 뭐 세컨드급, 뭐 썰드가 있다면 썰드급에 충분히 들만한 그러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 레프트 태클은 분명히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피지컬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데 작년 시즌 도노반 스미스는 리그 최악의 레프트 태클로 변모를 했습니다. 부상도 당했고, 이 늙은 레프트 태클은 부상과 함께 그냥 기량이 전부 떨어졌고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졌어요. 원래도 뭐 스피드나 뭐 테크닉을 통해 승부하는 타입은 아니지만 더욱더 그러한 피지컬적인 요소가 떨어졌고, 그것에 상쇄할 만한 테크닉 자체가 좀 떨어지는 선수이다 보니까 이 피지컬적인 강점이 사라지는 굉장히 이도저도 아닌 그런 플레이들을 펼쳤고, 결국 톰 브레디가 40야드, 50야드짜리 패싱 터치다운을 만들면 갑자기 홀딩, 오펜시브 태클 홀딩이 나와서 도노반 스미스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진짜 4-5차례나 목격을 해왔어요. 레프트 태클 중에서 오펜시브 홀딩 기록을 작년 시즌 가장 많이 기록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딸리니까, 이게 플레이의 테크닉이 딸리니까 계속해서 홀딩이라는 이 반칙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과연 캔자스 시티 칩스,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있어서, 팀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레프트 태클이라는 자리를 과연 이 폼이 떨어진 베테랑 레프트 태클에게 맡길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캔자스 시티 칩스가 이렇게 이 오펜시브 라인에 목을 매는 이유는 결국
이 벅스와의 슈퍼볼에서 완패를 당한 이후로 우리는 마홈스가 공을 던질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쨌든 오라인만은 탄탄하게 만들자, 리시버를 포기하는 순이 있어라도 오라인은 우리가 만들어내자, 지켜주자, 이것이 바로 이 구단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도노반 스미스라는 옵션은 특히 레프트 태클이라는 자리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나마 이 선수가 이번 오프 시즌을 통해서 온전히 부상의 회복을 하고 또 캔자스 시티 칩스의 이 명망 높은 코치들, 오펜시브 라인 코치 앤디 핵이나 또는 앤디 리드 감독의 밑에서 이 플레이의 레벨을 다시 한번 높여서 프로볼커 선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맞지만 이 도노반 스미스도 어쨌든 이제 30살에 접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의 플레이의 성향을 살펴봤을 때 그것이 고쳐질까 굉장히 의문이 많습니다. 과연 패트릭 마홈스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AFC 불안 요소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불안 요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팀별로 할당할 수 있는 자원들이 한정되어 있고, 그 결과 이쪽에 많이 투자를 했으면 저쪽에는 당연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충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냐는 결국 각 구단, 각 팀, 이 코치들과 감독들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떠한 감독들, 코치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채워주면서 좋은 활약을 볼 수 있는지 시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where the habits actually change. The edge is when you cannot do it anymore with your talent. Can't. And that's where you need to be. Getting to the edge is when your talent runs out and you are forced to develop the discipline and skill that is needed to reach your potential. The edge is your friend, especially in the off season, and that's how you come back with new and better habits. It's also how you earn credibility with yourself. When you have to learn at your edge how to talk to yourself rather than listen to yourself. When you get to your edge and you got to tell yourself, hey, get out of it, get my eyes up, give to someone else. This is a part of growth. When you have to overcome the thoughts that are coming in, the doubts that are coming in with your own talk, that's how you earn credibility with yourself. So embrace your edge. That's when the new habits come. That's where the toughness comes. All right? Good job. Good job, Here we go. Good job, Here we go. Good job, Here we go. Good job, Here we go.